1인당 6억 원을 내놓으라며 국가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운 사람들. 그런데 정작 그들을 부추긴 노조 위원장은 파업 첫날 짐을 싸서 해외 휴양지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회사를 담보로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내려던 얄팍한 탐욕은 결국 법원에 일당 1억 원, 총 18조 원 손해배상이라는 벼락 같은 철퇴를 맞고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동료들이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칠 때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에서 웃고 있던 위원장의 실체, 그리고 부당한 협박에 맞서 텅 빈 공장을 묵묵히 지켜낸 진짜 노동자들의 피 끓는 반격. 도대체 그날 삼성 반도체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뜨거운 진실의 문을 지금 엽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대가가 고작 배신자라는 낙임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 그 거대한 심장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시리고 잔인합니다. 태소가 여기 가입서에 사인하고 가라. 안 쓰면 너 다음 분기평가 최저점이야. 신입이 최저점 한 번 받으면 월급도 안 오르고 진급은 동기들보다 몇 년은 밀리는 거 알지? 평생 단순 공정만 돌리며 허드렛 일이나 하다가 끝내고 싶냐는 선배의 싸늘한 협박이 작업장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삼성반도체의 미래라 불리는 핵심 라인에 들어가고 싶다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붉은 머리띠를 먼저 묶어야 한다는 기막힌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결국 인사권까지 쥐고 흔드는 노조의 거대한 횡포 앞에 갓 입사한 3년차 엔지니어 강태석은 거부할 힘도 없이 가입서에 이름을 적어놓고야 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직원들의 친목 모임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메신저 단체 대화방은 회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오와 비난으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1인당 수억 원씩 성과급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탐욕의 글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급기야 수만 명의 조합원을 부추겨 국가 핵심 산업의 목줄을 죄어오는 총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개미지옥 같은 곳. 타이틀서를 내려면 노조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온갖 수모를 당해야 하고 그날로 온 공장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철저하게 고립되는 끔찍한 구조인 겁니다. 마침내 총파업의 첫날 새벽이 밝아옵니다. 평택 공장 전역을 에워싼 붉은 깃발의 물결과 새벽 공기를 찢는 확성기의 기괴한 소음이 온 대지를 거칠게 뒤흔드는 중입니다.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중이 스크럼을 짜고 정문을 봉쇄한 채 출근하려는 동료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살벌한 광기 한복판을 향해 강태석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노조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뻔히 적혀 있음에도 오늘 공장으로 들어간다면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지옥으로 변할 것을 알면서도 결연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태석아, 너 오늘 작업 들어가냐? 미쳤어? 들어가면 너 진짜 끝이야. 평소 그를 아끼던 18년차 대선배 오상철이 앞을 가로막으며 붉은 머리띠를 들이밀지만 태석은 흔들리지 않고 정문을 통과합니다. 귀를 찢는 야유와 배신자라는 고함 소리를 뒤로한 채 반도체 라인의 유일한 출입구인 탈의실로 들어섭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한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곳.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가닥만 웨이퍼 위에 떨어져도 미세한 회로가 끊어지거나 단락이 일어나 수백억 원 상당의 첨단 제품이 통째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극도로 예민하고 엄숙한 일터인 것이죠. 평소라면 수십 명의 직원들로 북적였을 탈의실은 단 몇 명만이 숨죽인 채 방진복을 입고 있을 뿐 기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벽면에 매직으로 거칠게 씌인 참여 안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섬뜩한 협박 문구를 가만히 바라보던 태석은 어릴 적 아버지가 쥐어주시던 거친 손을 떠올리는 중입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법이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얻는 부당한 이익은 절대로 네 것이 아니다. 평생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가르쳐주신
아버지의 숭고한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불을 지핍니다. 태석은 마침내 입술을 굳게 다물고 방진복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거대한 기계 소리가 울리는 라인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고요하다 못해 서늘한 적막감이 감도는 반도체 라인 안은 그야말로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긴장의 연속입니다. 평소라면 수백 대의 대형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웅장한 기계음을 뿜어내야 할 평택 공장이 지금은 고작 27%라는 처참한 가동률을 기록하며 서서히 멈춰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라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다들 노조의 서슬퍼런 눈총과 파업 참여 압박이 두려워 출근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끝까지 자신의 유터를 떠나지 않은 18년차 베테랑 오상철 선배와 소수의 정예인원만이 위태롭게 기계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죠. 평생을 이 공장에서 보내며 명절도 휴일도 없이 새벽 4시에 출근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 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선배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짙게 묻어납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최고의 가치라 믿어온 이들에게 지금의 텅 빈 라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그 자체인 겁니다.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공장 외부를 겹겹이 에워싼 노조원들의 광기 어린 확성기 소리가 두꺼운 창문을 타고 라인 안까지 찌르듯 파고드는 가운데 사내 메신저에는 숨막히는 경고와 협박 문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라임에 출근한 자들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 평생 배신자로 낙인 찍고 왕따를 시키겠다는 노조의 으름장은 결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한 부서에서 수년 동안 함께 얼굴을 맞대고 뜨겁게 일해온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미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주인공 태석과 선배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모니터를 붙잡고 있는 선배의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태석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서글픈 떨림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청춘을 바쳐 일군 세계 인류 회사가 정작 라인 한번 제대로 들어와 보지 않은 이들의 선동적인 마이크 하나에 허망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절망과 분노의 떨림인 겁니다. 여기에 사태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노조의 잔인한 추가 카드가 날아듭니다. 노조 집행부가 공장의 가스, 화학약품, 각종 위험물질을 24시간 관리하는 최소한의 안전시설 인력마저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죠. 반도체 공정은 단 1초만 전력이나 가스 공급이 어긋나도 라인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극도로 예민하고 정밀한 설비입니다. 만약 안전인력이 빠져나가 미세한 균열로 폭발이나 대형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혹은 만들다만 수백만 원짜리 최첨단 웨이퍼 수만 장이 그대로 공기 중에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수천억을 넘어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적 재앙이 되는 겁니다. 회사를 인재로 잡고 국가 핵심 산업의 목줄을 죄어서라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겠다는 노조의 무자비한 태도에 라인을 사수하던 베테랑 선배들의 눈시울은 결국 붉게 물들어갑니다. 태석아,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정말 끝나는 거다. 저들이 무서워 도망치면 우리 일터는 누가 지키겠냐. 오상철 선배가 붉어진 눈으로 태석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나직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그 한마디에 텅 빈 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서늘한 공기가 순식간에 뜨거운 책임감과 연배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공장 밖 아스팔트 위에서는 붉은 조끼를 입은 이들이 1인당 6억 원이라는 기막힌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사리사욕의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 어두운 공장 안에서 외롭게 자리를 지키는 이들은 오직 매 일터와 매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단정한 마음 하나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피가 마르는 듯한 고립감과 사방에서 조여오는 따돌림의 공포 속에서도 태석과 베테랑 선배들은 서로의 눈빛을 단단한 이정표 삼아 묵묵히 가동 중인 장비의 모니터를 지켜냅니다. 거대한 폭풍 전야 같은 정막 속에서 부당한 탐욕에 맞서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진짜 노동자들의 위대한 사투가
이 서늘한 라인 한 구석에서 그렇게 소리 없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모니터만 뚫어져라 바라보던 그때입니다. 갑자기 사내 메신저 알람이 고요한 라인 안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깜박이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제 두 눈이 순간 커집니다. 남재현. 3년 전 평택라임에서 가장 손이 빠르고 일 잘하기로 소문났던 에이스 선배. 어느 날 갑자기 사내 공모로 훌쩍 떠난 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던 그 전설적인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온 겁니다. 태서가 지금 시간 되냐? 보여줄 게 있다. 잠시 후 선배가 걸어온 영상통화 화면이 켜집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곳은 거대한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운 낯선 관제실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에 비친 반도체 라인의 모습이 뭔가 이상합니다. 사람 그림자라고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가 달라붙어야 돌아가는 평택 라인과 달리 그곳은 거대한 로봇 팔들만이 24시간 쉬지 않고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배, 도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제 물음에 재현 선배가 카메라를 천천히 돌립니다. 벽면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 응우엔 제2공장 통합관제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태서가 3년 전부터 회사가 짓고 있던 거다. 겉보기에 화려한 유엔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오직 흔들림 없는 기능과 완벽한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무인화 공정이지. 선배의 설명은 충격적입니다. 베트남 공장의 자동화율은 무려 91%, 불량률은 10,000개를 만들면 고작 0.3개에 불과한 0.003% 수준입니다. 파업도 없고 불평도 없으며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기술의 결정체인 겁니다. 기계는 피곤하다고 투정 부리지도 않고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며 동료를 겁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과 기능만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그 완벽한 시스템 앞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재현 선배가 관제실 창밖으로 카메라를 비춥니다. 푸른 야자수가 흔들리는 베트남 외곽의 고급 골프장이 보입니다. 태서가, 형이 어제 저 골프장에서 누굴 봤는지 아냐? 선배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을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맙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고급 카트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5명의 남자.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우리 노조 위원장 백영진이 서 있는 겁니다. 평택 정문 앞 반상 위에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채 18조 원을 내놓으라며 마이크를 쥐고 흔들던 바로 그 얼굴입니다. 확실해요? 어제 오후면 위원장이 평택에서 결의대회 하던 시간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덜덜 떨립니다. 형이 직접 찍은 거다. 휴대폰 시간 박혀있는 거 봐라. 어제 오후 2시 17분 평택 단상 위에서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다 미리 녹음해둔 음성이었어. 머리를 한 대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4만 명의 조합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뙤약볕을 견디며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그들을 사지로 내몬 위원장은 선글라스를 끼고 베트남에서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가, 형은 파견 신분이라 나설 수가 없다. 컨택 라인 안에서 묵묵히 단정한 마음으로 일터를 지키고 있는 네가 터뜨려야 사람들이 믿는다. 선배의 묵직한 당부에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꽉 줍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즉시 회사 익명 커뮤니티 창을 엽니다. 제목은 단 한 줄입니다. 삼성 조합원들 파업시키고 노조 위원장이 어제 있던 곳.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을 남깁니다. 어제 오후 평택 단상에서 마이크 잡고 외치던 그 목소리는 미리 녹음한 음성이었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기가 무섭게 사내망이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새벽 10시 휴대폰 알람이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이거 진짜냐? 우리 떼약볕에 앉혀놓고 골프를 쳐? 합성 아니야? 시간 박혀있는 거 봐라. 미쳤다.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조합원들의 맹렬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는 아침, 회사 중앙 게시판에 긴급 밤화문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91%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평택 전 라인에 즉각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라인을 멈춰 세워 회사를 흔들 수 있다는 오만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쥐고 흔들던 가장 강력한 무기, 공장을 세우겠다는 협박이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첨단 기술력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반도체 강국을 일궈낸 선배들의 뚝심과 완벽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기술이 부도덕한 탐욕의 카르텔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야말로 숨막히도록 짜릿하고 장엄한 반격이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이 발칵 뒤집힌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철퇴가 마침내 거짓된 탐욕의 정수리를 자비 없이 내리칩니다. 식당 TV 앞에 모여든 직원들의 두 눈이 화면에 뜬 뉴스 속보에 그대로 못 박히는 겁니다. 수원지방법원 노조 쟁의 행위 금지가 처분 인용. 위반 시 1회당 1억 원, 총 18조 원 손해배상 청구. 그야말로 숨통을 끊어놓는 벼락 같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를 볼모로 잡고 국가 경제를 흔들려던 기만적인 파업을 철저한 불법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공장 가동을 위한 필수 안전 인력을 빼버리겠다는 협박도, 출근하는 동료를 막아서는 폭력적인 행위도 모두 철저하게 차단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판결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위원장의 개인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가압류 조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날아듭니다. 위원장의 집, 자동차, 예금 통장까지 그야말로 단돈 1원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모든 돈줄이 꽁꽁 묶여버리는 것이죠. 평택 정문 앞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18조 원을 내놓으라며 사자후를 토해내던 그 오만방자한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평생 그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뒤의 족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처절한 신세가 된 겁니다. 같은 시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베트남에서 골프를 치고 태국으로 넘어갔던 위원장이 쫓기듯 귀국하는 현장이 뉴스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4만 명의 조합원을 뙤약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에 방패막이로 앉혀놓고 호화로운 휴식을 즐기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도망치듯 걸음을 옮기는 위원장의 입 앞으로 수십 개의 마이크가 날카롭게 쏟아집니다. 위원장님, 조합원들이 뙤약볕에 있을 때 골프 치셨습니까? 관상 위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게 회사와 국가를 협박하던 사람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앞에서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라는 구차하고 옹졸한 변명 한마디만 남긴 채 황급히 도망치는 겁니다. 그 비겁하고 초라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이 공장을 짓누르던 기나긴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합니다. 폭로의 힘은 그 어떤 무기보다 거대하고 위대하게 움직입니다.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평택 공장 한복판에서 벌어집니다. 18년차 대선배 오상철 선배가 제자리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평소라면 노조의 서슬퍼런 감시가 두려워 눈치만 보았을 선배의 굵은 손에는 종이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노조 탈퇴서입니다. 태서가 형이 18년 동안 노조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신입인 네가 홀로 라인을 지키고 진실을 터뜨리는 걸 보면서 내 비겁함이 너무나 부끄럽더구나.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선배 노릇, 어른 노릇 한번 해보련다. 선배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뜨겁게 울립니다. 놀라운 건 오상철 선배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인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18년차 이상 베테랑 선배들 수십 명이 약속이나 한 듯 줄지어 탈퇴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용기는 순식간에 거대한 들불이 되어 온 공장으로 번져갑니다. 하루 만에 1,500명이 탈퇴하더니 사흘 만에 무려 10,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썰물처럼 노조를 빠져나갑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죽이고 침묵하던 평범하고 정직한 노동자들이 마침내 억눌렸던 목소리를 터뜨리며 거짓된 붉은 조끼를 미련 없이 찢어 던지는 웅장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다음날 새벽, 평소처럼 4시 50분에 맞춰
평택 공장 정문에 도착한 저는 낯설고도 가슴 벅찬 광경을 마주합니다.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던 확성기 소리도, 위압감을 주며 바람에 펄럭이던 붉은 깃발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거짓을 외치던 그 요란한 파업단상은 밤사이 인부들의 망치질에 산산조각나 철거되었고, 그 빈자리에는 예쁜 꽃을 심기 위한 작은 화단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공장 한 구석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차지하고 있던 노조 사무실마저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초라하게 짐을 싸서 쫓겨나는 중입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회사가 아니라 부당하게 회사를 인질로 잡았던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깨끗해진 정문을 통과해 탈의실로 들어섭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매직으로 섬뜩한 협박 문구가 적혀있던 벽면은 이제 하얗고 티 없이 깨끗한 페인트로 덮여 있습니다. 안진복에 지퍼를 올리고 클린룸 라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화학약품 냄새 위로 활기찬 기계음이 심장 박동처럼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라인 안은 이미 출근한 수십 명의 동료들로 북적이며 모두가 환한 얼굴로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중입니다. 베트남 공장처럼 한 채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새로운 자동화 로봇 팔 옆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눈빛으로 각자의 모니터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법이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얻은 부당한 이익은 결코 네 것이 아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제게 남겨주신 그 우직하고 촌스러운 가르침이 결국 이 거대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통하는 숭고한 진리였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부당한 탐욕은 결국 제풀에 꺾여 처참하게 무너지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의 묵묵한 발걸음만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도 저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맨손으로 만든다는 묵직한 긍지를 가슴 벅차게 품고 웅장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제 소중한 일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라인 한가운데로 힘차게 걸음을 내디딥니다.